피딱지가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정말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정도의 고통이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. 괜찮던데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운이 좋았던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치과브로스 김태환 원장. 양석 원장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발치 꼭 해야 하나?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외상입니다. 외상이라고 하면 치아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금이 갔을 때 발치를 하게 되고요. 두 번째는 치주염입니다. 치주염이 와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염증이 생겼을 때 너무 심한 경우에는 결국은 발치까지 하셔야 됩니다. 보통 물었다 뺄 때 증상이 나타납니다. 콩자반이라든지 멸치볶음 같은 아주 작고 단단한 음식을 특정 부위, 그 금이 있는 부분에 탁 잘못 씹었을 때 찌릿하는 느낌이 듭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치아 크랙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치주염이라고 하면 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 말인즉슨 치아 주변에 잇몸뼈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치아의 흔들림. 치아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 교합력이 가해졌을 때 치아와 잇몸 사이로 입안에 있던 구강세균이라든지 각종 치태, 음식물 잔사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. 그걸 내가 열심히 아무리 닦고 해도 결국 그 안에 들어간 잔사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아를 뽑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. 발치를 시행하게 되면 그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. 원래 내 치아를 대체할 임플란트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요.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치아가 부러졌거나 이런 치아들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고 해서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와 뼈 이식을 동시에 시행하는 술식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환자분들의 편의성입니다. 발치 진단이 나왔을 경우에 환자분들은 마취를 하게 되고 잇몸이 아무는 과정에서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요. 이 과정을 한 번만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한 번에 끝내는 장점과 연결되어서 주변 치아들의 위치 이동에 관한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. 우리 몸은 발치를 하게 되면 자연스레 잇몸뼈가 쪼그라들게 됩니다.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게 되면 잇몸뼈의 위축이나 이런 거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술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치주염이 너무 심하게 와서 막 안에서 막 염증이 퐁퐁퐁 막 고름이 나오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웬만하면 피하고요. 뼈가 너무 없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임플란트는 뭐 7에서 8mm 정도의 뼈가 필요한데 남은 뼈의 두께 자체가 뭐 예를 들면 한 2, 3mm 밖에 안 된다. 이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이를 발치하고 좀 기다렸다가 심게 됩니다. 보통 기다렸다가 심는 기간 자체는 3에서 4개월 정도 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됩니다. 발치 후에 사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음압이 걸리면 안 됩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혈병의 유지거든요.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위에 피딱지가 얹어지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, 담배를 피우거나 빨대를 썼을 때 그 피딱지가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정말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정도의 고통이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. 발치하고 나는 담배를 폈는데 괜찮던데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운이 좋았던 겁니다. 힘쓰는 운동, 뭐 뜨거운 사우나 이런 것들 피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혈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. 빠른 지혈을 위해서는 그런 혈압을 올리는 행위들을 삼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발치 꼭 해야 하나?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상세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